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힘든 하루 잘 이겨내셨나요?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의 안부를 묻지 않고 위로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됐네요. 일단 미국 시장이 지난 금요일에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급락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우리 시장이 초급락을 했습니다. 저도 다양하게 시장을 겪어봤는데 코스피가 10% 이상 빠진 거는 진짜 거의 처음이거든요. 리먼 브라더스 때 한 번 겪은 것 같아요. 그리고 2011년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때 한 번 겪고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한 13년 만에 얻어맞는데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충격이 크다는 거. 당연히 그때 높이보다 지금의 높이가 훨씬 높이 있기 때문이죠. 등락폭으로 따지면 저도 처음 겪는 그런 폭을 겪었다,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일단 고용에 대한 우려로 최근에 제가 지난 라이브에서 이야기 드렸던 한 열흘 정도 전입니다. 샤메 법칙 이런 걸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연준에서 금리 인하 안 했네, 0.5 빅컷에 대한 기대감들이 막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거 이미 늦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파월 연준 의장은 애초에도 이거 살짝 경착륙, 살짝의 경기 침체는 겪어야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일단 발언 자체는 아니야 우리 연착륙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장의 입장에서는 야 무슨 연착륙이냐, 지금 경기 침체 들어갈 것 같다, 니네 너무 느긋했어, 실업률이 너무 높아, 고용이 너무 높아. 일각에서는 뭐 허리케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날씨에 관련해서 일시적인 고용 둔화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 직면한 문제는 시장이 빠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일본이 계속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에 있다가 이번에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에서 엔화를 유동성으로 만들어서 다른 국가에 투자를 하는 이런 갭 투자에 대한 것들을 성행시키다가 이번에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엔화가 다시 빨아들이면서 엔화 강세로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일본도 다시 돈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규모가 2경 7천조예요. 정말 엄청난 규모거든요. 7천도만 해도 엄청난 규모인데 2경 7천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우려감. 그래서 니케이가 오늘 13.8%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금리 인상이 이렇게 타격을 주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이 원래는 재정 정책으로 시장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통화 정책과는 별개로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 중심에는 미국의 재무부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걸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 쭉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재정 정책에서 통화 정책,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로 넘어가는 이 사이길에 공백이 생겼는데 그 틈에 지금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운 불안한 공백이 우려감과 리스크로 다가오면서 시장의 폭락세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털어먹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여태까지 니네 미국이 돈잔치 열심히 했잖아,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국이 채권 찍으면은 최대적으로 이 채권을 사준 게 일본인데, 일본이 지금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야 이거 채권 우리 이제 좀 덜 살라고 이래 버리니까 이제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만 남의 돈 가지고 돈 뿌려가지고 재밌게 기분 내고 다 내다가 이제 충격은 글로벌 증시가 모두 얻어맞은 그런 상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종가 보면 코스피가 8.77%, 와 2440포인트입니다. 아무리 폭락이 나도 2490포인트는 안 넘을 걸로 봤거든요. 그거 무색하게 그냥 뭐 2400포인트까지 깨버리는 그런 흐름까지도 보이면서 진짜 살벌했습니다. 2386이라니 오늘 저가 2386포인트거든요. 이거 말이 되나. 우리나라의 기업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다 무시가 됐고 세계가 멸망할 것 같이 그런 하락세를 눌러제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오늘 최저가가 13.7%까지 빠졌거든요. 코로나 때가 13.4% 빠졌었어요. 근데 오늘 13.7%까지 밀었습니다. 진짜 끝까지 털어먹겠다, 한번 그냥 확 털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확실하게 보이면서 11%, 691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781포인트도 야 이거 진짜 미쳤습니다, 정말 이게 말이 되나요? 라고 했는데 그냥 뭐 부끄러울 정도로 오늘 코스닥을 672포인트까지 밀어제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잡아드렸던 어떠한 기술적 분석, 파동적인 분석, 뭐 정량적 분석, 그런 것들을 모두 무시하는 하락이 오늘 나온 거다. 서킷 브레이커 걸리면 뭐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NK 트레이드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국가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 이게 이제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금리 통화가 이제 깨져버리니까 엔화가 지금 미친듯이 치솟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엔화 같은 경우가 거의 한 13% 정도 치솟고 있는데, 요게 어느 정도 조금 정체가 생겨야지 증시가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정적인 어떤 지지 구간이 생겨야지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엔화에 대한 이런 우려감, 우리 엔화에 대한 것들 한번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 체크하는 이 표를 볼 때 맨 아래 보면은 엔이랑 원 환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합니다. 근데 지금도 엔화가 진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엔화 강세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시장의 반등이 조금 더딜 수가 있다.
근데 어떠한 메시지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빅스 지수도 거의 30포인트, 코로나 때도 한 70포인트까지 막 올라가고 이랬었는데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고, 미국 시장도 오늘 선물이 빠지는 거는 감안해야겠죠. 그런데 우리 시장이 일어나고 아시아 시장이 열릴 때는 또 미국 선물이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미국 선물 지금 반등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 열릴 때 사이드카까지 걸릴 때 최대로 내려 찍으면서 선물에 대한 차익을 극대화하고 자기들 선물은 이제 다시 땡겨 올리는 그런 얌생이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제 남겨드린 라이브인데요, 재정정책에서 통화정책으로 넘어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국내 증시는 통화정책으로 넘어만 가면은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데, 그 전에 엔캐리 트레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악재로 또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간극, 재정정책에서 통화정책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충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도 중복으로 엮이고 있고, 뭐 전쟁 이런 여파는 저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이렇게 장기금리 누르고 있나, 재정증권 논란 이런 얘기는 어제 라이브에서 다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연준이 어떠한 양적 완화를 하는 것도 아닌데 재정증권 단기채의 비중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재무부에서 컨트롤하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의 증시를 빡빡 끌어당기면서 미국의 돈을 자꾸 유동성을 확보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건데,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특히나 연준이 이제 통화 정책을 펼치면은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도 단기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표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걸로 발작이 된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그냥 세력이 한번 시장 리셋을 한번 시키려고 끝까지 밀어봤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통화정책에 대한 이야기들 어제 드린 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시장 흐름을 보면은 상승 종목이 36개입니다. 진짜 주식하면서 저 36개 오른 거는 코로나 때도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마무시한 하락세를 보였고, 그 와중에도 하루 종일 외국인은 코스닥의 개인 투매를 받아내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까지 제가 금요일에도 야 이거 투매가 안 나왔어요, 이거 좀 어설픕니다 라고 얘기 들었는데, 오늘은 기어이 투매가 나왔어요. 다만 코스피에서 개인이 1.6조가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게 과연 순수하게 개인의 자금일까?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어떠한 프로의 영역이 좀 침범이 된 것 같다. 코스닥에서 하루 만에 개인이 7천억 한 건 진짜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투매가 나온 게 맞고, 외국인이 지금 시장이 빠질 때 지난주에도 이번주에도 계속 받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종합지수는 뭐 삼성전자가 10% 빠졌는데 무사할까요? 하이닉스가 9.8% 빠졌습니다. 진짜 너무나도 뼈아픈 그런 시세가 오늘 나온 거고, 여러분의 심리를 완전 개박살내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 그리고 더 얌시러운 거는 외국인이 선물을요, 우리 장 중에는 밀어 제끼고 슬슬슬 사다가 우리 장 마감되니까 플러스 8천억 상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반등이 좀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진짜 헛웃음이 나옵니다. 헛웃음이 나. 진짜 짜증납니다. 그리고 풋 매도를 1,000억을 넘게 깔아놨어요. 저 이거 처음 봤습니다. 풋 매도를 1,000억 넘게 깔은 건 진짜 처음 봤어요. 이게 말이 되나. 거의 한 1,200억 깔아놓은 것 같은데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콜은 아침에 잠깐 사다가 팔았다가 다시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결국에는 이게 긴 하락이 아니라 일시적인 눌림, 일시적인 하락세를 이끌어냈구나 라고 판단하는 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간판 보면은 진짜 살벌하거든요. 코로나 때는 개별 종목들이 거의 한 마이너스 23%, 22% 막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대형주도 같이 빠지면서 코스피도 같이 빠지면서 와 그냥 뭐 오늘 한 자릿수 빠지면 그냥 다행이었다. 그나마도 두 자릿수로 변화하던 순서가 뭐 로봇이라던가 AI, 화장품, 메타버스 이쪽이었거든요. 그리고 게임주 넘어가고 그 다음 반도체 넘어가고 마지막에 2차전지랑 항암 계열로 하락세가 도드라졌는데, 와 진짜 그냥 뭐 이 정도면은 나중에 상승이 날 때는 어떤 특정 업종이 아니라 전반적인 V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하락이 나온 거고, 근데 이제 그러려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은 결국엔 엔화에서 찾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지금 연준 위원들이 휴가를 끝내고 복귀를 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그것도 귀추와 주목이 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어두운 라인으로 잡아놨는데 사실 2490포인트가 제가 컨트로도 봤을 때 이 폭락 많은 피하자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폭락이 나온 거예요 지금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굳이 따지면 진짜 좀 걱정이 되는 건 혹시 이거일까봐. 지금 2490까지는 보면은 여기까지거든요. 이게 짧게 봤을 때 상승대를 만들다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무너뜨려요. 이렇게 펀트로 봤을 때도 올려치고 내려치고 그 다음에 미친 상승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만 피하자라고 했는데 요걸 지금 얻어 맞았습니다. 저도 이거 상승 고가는 잡아냈는데 끝까지 피하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지금 이걸 더 뒤로 봤었는데 애초에 맨 처음에 분석했던 것들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분석했던 기술적 지표나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기어의 시장은 올라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기업 이익단,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 유동성의 확대, 이런 것들을 부추길 수 있는 큰 재료가 나왔다고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보면은 하락이 뭐 끝까지 내려온 거 아니거든요. 여기까지인데 지금 우리나라 종합지수 보면 퀀트도 뭐 의미가 없을 정도예요. 지금 최저점에서 절반 가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올 만큼 내려왔거든요. 저는 이 이하는 진짜로 애초에도 지금 위에서도 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와 진짜 너무했다. 코스피에서 노란 시그널 나왔고 고점 대비 거의 보름 만에 18% 가까이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최고점을 대비해서 몇 거래일 만에 이게 낙폭을 만든 거냐면은 18거래일 동안 그냥 이렇게 내려 찍어가지고 뭐 추세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다. 추세고 나발이고 그냥 부셔버렸다. 200일선 지지도 그냥 갭으로 밀어봐서 오늘 작정하고 밀어가지고 할 말이 없는 그런 시세였고, 연으로 따져도 코스피가 24년도에 8% 마이너스입니다. 그나마도 글로벌 증시는 플러스라도 같지, 우리 증시는 그냥 노답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연간으로 따지면은 그래도 아직 20% 플러스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랠리도 못 만든 입장에서 그냥 얻어맞기만 하는 상이라서 진짜 이건 충격이 더할 나위 없이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도 약간 지금 혼미합니다. 혼미하고 거래량까지 터져가지고 그냥 셀링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뭐 제약업종도 분석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죠. 그냥 돈의 힘으로 찍어 눌렀기 때문에 뭐 제약업종도 이렇게 끝까지 밀 만큼 민 것 같고 200이선까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야 이거 제가 700포인트까지 봤거든요. 이거 빠지고 있을 때도 설마 700까지 뺄까?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요 큰 하락 있잖아요. 지난 가을 23년 가을의 하락을 요 봉을 요렇게 갖다 놓으면은 거의 690, 700포인트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 이거 한 700포인트 빠지면은 거의 다 빠지겠거니 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뭐 싹 다 밀어 제끼니까 어떠한 분석도 먹히지 않는 그런 시장이었고, 지금 가까이서 본다고 하면은 최고점 대비해서는 전고점 대비 27% 빠진 거고요. 최근에 빠진 걸로 따져도 23% 빠진 겁니다. 약 5개월 연속. 여기부터 여러분 열심히 버텼는데 이거를 희망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국내 시장은 안 돼. 그냥 희망을 짓밟아 버리는 하락세 나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생각한 게 그래도 V 반등을 어떻게든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뭐 어떠한 돈의 힘으로 자꾸 논리를 만들기 때문에 뭐 반등 나온다 뭐 한다 이거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지금 뭐 또 의미가 있나요? 이런 얘기하는 게 그냥 지금은 너무 과하게 빠진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 버텨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보는 게 맞고, 심지어 너무했던 거는 전 여기는 지킬 줄 알았어요. 이게 733포인트인데 이것도 그냥 우습게 마지막에 그냥 후두두두 던져버리는, 그러면서 우리 22년도의 저점까지 원상복귀 시켜버리는, 이때가 2차전지 랠리였는데 이 위치까지도 그냥 밀어버리는 진짜 박살을 내는 그런 흐름을 보인 하루였다. 이거는 이제 올라오면서 어떻게 꾸며지나 그런 걸 봐야죠. 그래도 여러분께 어떠한 사례를 또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보는 거는 뭐 요런 거 아닐까? 2016년에 2월달이 굉장히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좀 아팠거든요. 요럴 때 첫날 4% 5% 빠지고 코스닥이 2월 11일날, 그리고 그 다음날 서킷 브레이커 걸렸어요. 2월 10일인데 이때 중국에서 지준율 강제로 인하해가지고 이렇게 빠졌는데 이게 V 반등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요런 거라도 2016년 때 요런 거라도 혹시 우리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때는 뭐 낙폭이 뭐 2, 3일 빠지고 이렇게 금방 땡겨가지고 지금만큼은 아닌데 지금은 진짜로 작정하고 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느끼는 거는 그냥 큰 상승 만들기 전에, 요렇게 큰 상승 뽑기 전에 제가 항상 라이브 때 얘기 드리는 것 같이 요거 하나 눌러놓고 그 다음 괴롭힌 다음에 이거 뽑으려고, 요렇게 더 큰 상승 만들려고 지금 가는 길에 눌림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분석조차도 지금 우스워진 거는 제가 장기 추세선으로 이렇게 수렴하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 수렴하는 분석까지도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찍어 누르는 상태라서 굉장히 저도 그냥 오늘 속상합니다. 제가 열심히 저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분석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을 다 지금 뭉개버리는 흐름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추세를 보고서 저도 이제 움직이는 거 더 빠질지 아니면 올라갈지 이런 것들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런 판단들 보고 전 대응하려고 한데, 지금 와서 여러분 코로나 때도 여러분 겪어보신 분들도 꽤 있겠지만 이때 손절한다고 해서 뭐 답이 있나요? 이거 여기서 팔아가지고 여기 더 빠질 것 같다고 빠졌다고 칩시다. 못 사요. 그리고 튀어 오르는 거 보고 여기 돼서야 다시 또 똑같은 가격에 사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여러분의 본업에 집중하고 시장은 제가 보면서
이렇게 좀 쫄리는 것도 제가 감당하고 이러면서 여러분은 시간을 잘 보내시면서 시장 올라오는 거를 열심히 버티셔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대로 우리 시장이 막 무너진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저 계속해서 3분기에 실적 좋고 우리나라 기업의 펀더멘탈 좋고 뭐 경기 침체 온다. 이것도 결국엔 우려감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도 뭐 이 정도 빠지면 됐지 뭐 얼마나 더 빠져요 지금. 그냥 아예 박살을 내놨잖아요 지금요. 지금 막상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690포인트인데요. 여기서부터 전고점 지난달 전고점까지만 올라도 종합지수가요 25%가 올라가요. 여러분 종합지수 25%가 올라면 여러분 계좌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40%에서 50% 아무거나 들고 있어도 40%는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지수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포기할 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저는 진짜 강조 또 강조 드리고 싶어요. 포기하면 안 되는 구간이다. 이런 거 강조 드리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지금 단순하게 내리는 거 말고 오르는 걸 우리가 기준을 잡아 본다고 하면은 종가 대비해서 여기서 우리 8월 초 지난주 초에 시세까지만 오더라도 코스피가 15% 올라가는 겁니다. 코스피가 종합지수가 15% 올라가면 여러분 코스피 종목 갖고 있으면 최소한 25%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30%라도 2배 정도? 이 정도 개별 종목 가지고 있어도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결국 더 빠져봤자 세계 경제 안 무너집니다. 세계 경제 무너지면 그냥 전 세계 멸망이에요. 이 코로나 때도 얘기 나오고 그리고 2015년 금리 인상 때 2016년 중국의 지준율 트럼프의 관세 전쟁 이럴 때 뭐 세계 멸망하나요? 뭐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이겨냈고요. 그리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때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리먼 브라더스 상태만큼 많이 빠졌거든요. 이때가 신용등급 미국에서 강등 당했을 텐데 이때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는 서킷 하루에 2번 걸렸거든요. 여기서 월요일날 서킷 브레이크 이는 안 걸렸네. 서킷 제가 기억으로 이때 서킷 2방 맞은 걸로 기억하는데 이때도 한 10% 빠졌다가 이제 막 말 땡기고 해야 되는데 이럴 때도 견뎌냈어요. 미국 신용등급 강등. 근데 지금 뭐 단순히 우려감만으로 이렇게 빠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여러분 너무 비관적인 생각보다는 이게 앞으로 올라가면은 야 그래도 계좌 괜찮아지겠네 라고 하면서 심리 컨트롤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저도 응원 드리고 저도 많이 깨졌습니다. 저도 많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이거 미국 시장 노랑보라 시그널 나올 때 요거 하락 나온다고 했는데 저도 여기까지 빠질 줄 몰랐어요. 근데 진짜 여기까지 빠진 게 정말 엄청난 일이고 그리고 지금 미선물 얌시럽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말 꿀밤 때려주고 싶네요. 이거 장중에 6% 넘게 빠졌거든요. 와 우리 시장 아시아 시장 열릴 때는 그냥 박살 내놓고 요런 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증시를 본다고 하면 이제 니케이의 공이 돌아가면서 와 니케이도 뭐 그냥 한 달 만에 지금 3일 만에 20%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시세 반납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게 금리 인상이 저렇게 무서운 거죠. 그리고 대만도 오늘 하루 만에 8%. 근데 우리 시장이 진짜 오른 것도 없이 빠져가지고 더 억울하긴 합니다. 그나마 대만도 24년 기준으로는 18,000포인트 약 10% 이상 상승해 있는 상태예요. 대만 지수 10% 이상 상승해 있는 상태인데 와 이거 우리나라 코스닥 보시겠습니까? 코스닥 연간 마이너스 20%.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헛웃음 나오는데 지금은 손절치구가 아니고 여러분 주식을 포기하더라도 조금 더 빠진다 한들 버텼다가 그래도 200이선까지 오고 나서 판단을 하면 어떨까. 기어이 뭐 200이선이 끌려 내려오더라도 여기서 만나지 않겠어요? 그래도 800은 한번 만나러 오겠죠. 반등이라도. 이때 여러분 나 주식 할까 말까 고민하셔도 안 되실 것 같다. 그때라도 지금은 여러분 버티셔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길게 콘텐츠도 남겨본다고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요거 지금 시외 시세를 본다고 하면은 선물을 지금 이렇게 사놨잖아요. 야, 이거 쫄 거 아니에요. 외국인이 바보라고 이거 코스닥 이렇게 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가 매수 동참하고 있으니까 오늘 코스닥에서 많이 매수가 들어간 종목들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오히려 그래서 잘라서 붙일 생각까지도 해야 된다는 거. 잘라서 붙일 생각 하면서 우리 차후에 또 하나하나 꼬인 실타래를 풀어가도록 합니다. 분명히 포트폴리오에서 먼저 올라오는 종목이 있을 거고 나중에 올라갈 종목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 늦을 것 같으면 빨리 잘라서 붙이는 작업 우리 한번 해보기로 할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 대응 전략을 한번 가져가 보기로 하고 저는 내일 콘텐츠로 다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편안한 저녁 되시길 저도 응원하고요. 우리 조금만 힘든 시간이지만 이거 견뎌내면은 분명히 큰 상승 오리라 믿어보고 힘내기로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